가족끼리 다 욕. 뭐 그 정도로 심하게 그 정도로 심하게 안 들어봤는데 가족끼리 싸우고 하잖아요, 다. 싸우긴 예.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심한 욕을 하는 경우는 참 드물긴 하죠. 그아 크로커다일입니다. 호하호변입니다. 예, 로우블로 제 1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남자 훈련소에서 여러 번 했었는데 정식으로 이제 새 채널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제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로우블로 채널은 법률 방송이랑 같이 공동 출자를 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법률 방송과 함께 이 채널을 제작하는 만큼 법률 방송의 취지에 맞게, 그리고 구독자들께서 원하는 바에 맞게 우리나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크로커다일님과 제가 이제 법률적으로 좀 짚어보는 그런 채널을 한번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화는 요즘 핫한 이재명 지사 형수님 욕설 파일 유출 사건에 대해서 다뤄볼 생각인데요. 좀 떨고 있어요. 아니 이게 원래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걸로 안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이제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네, 이거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쵸.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게 어떤 쟁점이 네.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생각이니까 이재명 욕설 파일이 지난 7월 20일 날 한 유튜버에 의해서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업로드 후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법원 명령에 의해서 차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미디어 통제가 어느 경로를 통해 가지고 누구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이런 통제가 이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또 가능한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씨는 항상 중요한 시기마다 이런 욕설 파일이 등장해가지고 곤욕을 치렀는데요. 이번에 등장한 새 욕설 파일은 과거에 등장했던 거랑은 좀 다른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장난 아닌데 그 유튜브가 이제 법원 명령에 의해서 이제 최초에 올라왔던 유튜버의 영상을 차단하긴 했지만 뭐 트위터나 뭐 여러 인터넷 채널에 의해 가지고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법원의 통제가 무의미하게 됐죠. 저도 이제 욕설 파일을 입수해 가지고 들어봤는데요. 이 과거에 유출됐던 욕설 파일 녹음본보다는 좀 비교적 낮은 수위의 욕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욕설 파일이 왜 다시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었을까? 현재 각 언론에서는 이제 대선을 앞둔 대선 후보들끼리의 공격, 즉 이낙연 진영에서 공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를 이 욕설 영상을 업로드한 유튜버의 정치 성향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추리인데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뭐 민주당 내 어떤 알력 다툼, 그렇죠. 이러한 네. 뭐 추측을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네, 해당 유튜버 채널을 보면은 이제 노골적으로 이낙연을 지지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을 곤란하게 만드는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이낙연 측에서 해당 유튜버를 통해 가지고 영상을 유출을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이제 이낙연 측에서 영상을 올린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캠프 상황 본부장인 최인호 본부장은 이 욕설 파일 공개에 대해서 저희 캠프와는 전혀 무관하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것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과연 이 유튜브의 해당 영상 차단이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인데요. 이재명 캠프 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법원도 아직 어떤 경위로 차단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으며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코리아 역시 차단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씨는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뭐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 법적인 대응은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사 출신인 김경진 전 국회의원이 한 언론사를 통해서 의견을 밝혔는데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차단할 근거가 없다. 그리고 가처분을 내릴 만한 법률상의 이유가 없다. 법원이 어떤 사유로 차단을 했는지 밝혀줘야 된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미디어 통제를 실행한 구글 코리아나 법원 등이 이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외부의 압력에 의한 통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좀 순서대로 하자면 첫 번째로는 이 통제가 이제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요건데요. 이런 거를 못 올리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게 있나요? 아, 예. 법적인 이런 절차가 있죠.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 검사 출신이신 그 네. 김경진 전 의원님께서 네.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아, 예. 그래가지고 참 뭐 의원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논의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이제 법원의 판단은 이제 제가 기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그걸 떠나서 이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방송국이든 유튜버든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내용의 방송을 함에 있어서 이제 방송이 이미 이루어져 버리면은 그 피해를 수습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미 방송이 돼버린 상태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 방송국이 아니면 저 유튜버가 나에 대해서 뭐 어떠한 비방이나 아니면 나한테 어떤 불법 행위를 하려고 한다. 네. 인격을 침해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뭐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처분 신청이 타당성이 있다면 이제 거기에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가처분 신청을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뭐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가처분 신청은 보전 처분이기 때문에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방송이라고 하면 방송이 당장 공개가 돼 버리면 그 피해는 뭐 수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방송이 방영이 되기 전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도 그만큼 신속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최대한 방송 전에 신문을 열어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용이 되면 방송 금지, 공개 금지, 보도 금지가 되는 것이고 기각이 되면 이제 원래 계획대로 방송이 되거나 보도가 되거나 공개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보전 권리,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인 이재명 지사의 어떤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이재명 지사의 인격권, 명예권, 사생활의 자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 공개로 인해서 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 인격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 아니면 나의 명예를 침해당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인격권을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것만으로 공개가 금지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모든 금지를 다 해버리면 언론의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권리를 정말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이 어떠한 이 침해 행위로 인해서 방송 행위, 보도 행위로 인해서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언론의 자유보다 아니면 국민들의 알 권리보다 더 큰 피해가 된다면 보도 금지, 방송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처분 신청을 하는 사람은 나의 뭐 인격권, 명예권, 뭐 사생활의 자유 이런 게 막 침해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송을 하고자 하는 언론이나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난 언론의 자유가 있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느냐, 침해되는 개인의 어떤 인격, 명예가 중요하냐, 두 개가 부딪히는데 개인의 인격, 명예가 인정이 되려면 이 개인이 이 방송으로 인해서 침해받는 어떤 피해가 굉장히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크다고 해가지고 네. 범죄자의 뭐 그런 피해를 보호해주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비교 형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너무 흉악하고 진짜 나쁜 놈이야. 네. 그럼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신상 공개 하잖아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범죄자의 사생활의 자유나 전차발찌 채우는 거 이런 거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거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얻는 어떤 사회적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비교를 했을 때 그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좀 약간 뭐 비리 사실이 있고 뭐 약간 그런 사람들 많이 이렇게 저격을 하고 그러시죠. 네. 그러면은 이 방송을 못 보게 해야겠네요. 아, 그분께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죠. 근데 법원은 또 중요한 걸 봐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공익성이 없으면 이제 가처분 신청 인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게 사실이거나 공익적이라고 자기가 판단을 하면 이제 가처분 신청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사건으로 가 보면 이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법원이 이제 세 가지 근거를 들겠죠. 아, 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아니면 이 보도 내용은 공익성이 없다. 보도할 필요 없다. 아니면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가해지는 이 피해가 너무 크다. 공익에 비해서. 그쵸. 이게 사실은 이런 욕설이 뭐 유출된다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 막 공익적인 이득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욕쟁이다라는 사실이 알려져가지고 무슨 공익적인 뭐 그렇죠. 이 욕설이 이재명 지사의 어떤 뭐 비위 행위나 뭐 이제 뭐 범죄 행위가 아니라 제가 잘 모르지만 가족 간에 있었던 어떤 가족 내부의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유출을 하는 것이랑 비위 행위에 대한 어떤 녹음 파일을 유출하는 것이랑은 공익성의 무게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가족 간의 어떤 이제 갈등에 대한 녹음 파일을 보도하는 것에 법원이 이게 그렇게 큰 공익성이 있을까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게 제가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떠나가지고 가족끼리 다 욕. 뭐 그 정도로 심하게 그 정도로 심하게 안 들어봤는데 가족끼리 싸우고 하잖아요, 다. 싸우긴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심한 욕을 하는 경우는 참 드물긴 하죠.
그런데 이 방송 금지 가처분이 사실은 진짜 받아들여지는 게 참 이례적이기는 해요. 방송 금지 가처분이 아니긴 하지만 요건 방송 금지 가처분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방송금지 가처분이 제가 아니에요? 이제 가처분 인용 신청문이나 네. 이제 결정문을 안 받잖아요. 근데 이게 유튜브에 올라간 거니까 방송금지 가처분이 아니라 아마 공개금지 가처분일 거예요. 근데 법리는 똑같아요. 다만 이제 방송이 뭐 KBS, MBC 뭐 그건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였으니까 아마 공개금지 가처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참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이미 공개가 돼버렸고 사실상.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인이고 하니까 이제 공인에 대한 어떤 언론 보도가 금지되는 경우는 잘 없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 내부의 어떤 사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김정진 의원님 말씀처럼 법원이 어떤 사유로 이걸 차단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를 안 밝혀도 되나요? 안 밝혀도 되죠. 진짜요? 네. 법원에서 그걸 안 밝혀도 돼요? 판결문을 다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사건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개하면 안 되죠. 판결의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판결문은 이제 뭐 공개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공개 규칙에 따르면 판결문에 기재된 정보 중에 그대로 공개되면은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거나 어떤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판결문을 통해서 이게 이 범죄자가 누구지? 이거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당연하죠. 네. 그걸 특정을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이게 뭔가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원래 원하는 그 방향이 있는데 이 대상이 이제 이재명 지사이기도 하고 근데 워낙 또 민감한 문제고 네. 또 가족사는 또 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맨날 뭐 하면은 이 사람은 형량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주로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데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걸 제일 원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막 감옥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게 알고 싶잖아 사실. 그렇죠. 만약에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뭐 네. 압박을 넣어서 뭐 구글 코리아든 뭐 유튜버든 협박을 하든지 그런 건 범죄 행위인데 네. 그런 일은 확인된 것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네. 지금 뭐 법원에서 명령이 나왔는데. 네. 뭐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이제 법조인 출신이시고 하니까 더 잘 아셔서 네. 그래도 뭐 이제 형량 뭐 감옥 갈 수 있냐 이런 거 이때까지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뭐 이런 가처분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는 법리가 많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좀 최대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저희 방송은 이제 법률 방송과 함께 하고 있고요. 주 2회 연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할 게 영 없다 네. 싶으면은 그 주는 한 번만 하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바! 호박!